경민고등학교 2019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총 20문항 중에서 선택형 15문항, 서술형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집합이 아닌 것은, 자,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1보다 작은 자연수 없죠. 안 들어가니까 공집합, 집합 맞고요. 3번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모임, 명확하죠? 맞고. 제곱하여 16되는 요리수 4와 마이너스 4 맞죠? 해발 8,000m 이상. 자, 기준 명확합니다. 그런데 예쁘다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2번이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3,0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자, 공식 적용시키면 되겠죠. 루트 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자, 3,0 집어넣어야 되죠. 3 곱하기 2 빼기 0 빼기 1의 절대값. 계산해 주시면 루트 5분의 5가 되니까 루트 5가 되네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전체 집합 A, B 이렇게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서 파악을 해보죠. 집합 A와 집합 B, 자, 요렇게 그려지게 되면 2하고 3이 공통이구나, 교집합 원소구나, 이렇게 되겠죠. 1, 6은 여기 있겠고 5, 7이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가 여기 있겠네요. 5, 6, 7, 8까지니까 8도 여기 있겠습니다. 자, 하면 합집합의 여집합이 요 녀석이죠. 4, 8. 맞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2, 3, 4, 5번 제대로 고쳐보죠. B의 여집합은 1, 2, 3, 6이 아니고 1, 6, 4, 8이 되겠죠. B의 여집합은 1, 6, 4, 8. A와 B의 교집합은 2하고 3만 됩니다. 얘 날라가고, A 차집합 B는 1과 6을 원소로 가지겠네요. 얘가 아니고 1, 6 이렇게 되겠고요. 자, A 합집합 B는 4하고 8만 제외돼야 되죠. 그래서 4 없어져야 됩니다. 자,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자, 두 점을 편의상 A,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점 A가 마이너스 3,1, 점 B가 5,3. 그러면 지름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선분의 중점이 중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심은 중점이니까 2개 더해서 나누기 2, Y좌표도 2 더해서 나누기 2. 그래서 1,2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지름은 AB 길이 구해서 절반 해도 되고, 이 중심이 1,2라고 구해졌으니까 1,2에서 A까지 거리 또는 B까지 거리 구해도 되겠죠. 자, 우리는 AB 길이를 구해볼게요. AB 길이의 절반이 반지름이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자, 5 빼기 마이너스 3의 제곱 64네요. 3 빼기 1의 제곱 4네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68. 루트 68이 4 곱하기 17 이렇게 되죠. 그래서 루트 17이 됩니다. 2가 나가서요. 해서 반지름 루트 17, 중심 1,2 골라내면 되겠네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원과 직선의 교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중심을 C라고 하자. 자, 요 내용을 그림으로 좀 그려보죠. 자, 이렇게 이제 직선 지나간다 생각을 하고, 원의 중심 C가 있고 직선과의 교점 A,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k 넘어가면 마이너스 k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중심이 1,1입니다. 그런데 이 직선의 방정식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자,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 삼각형 ABC의 높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어주시고 여기는 당연히 갖다 표시해 주셔야 되겠죠.
자, 수선의 발을 h라고 합시다. ch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ch 길이는 1,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분의 자, 1 빼기 1 빼기 2 절대값 씌우면은 루트 2분의 2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2다. 자, CH 길이가 루트 2가 나왔습니다. 이 삼각형의 높이가 루트 2예요. 근데 넓이가 주어졌죠.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AB 밑변으로 하면 높이가 CH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넓이가 4다 이 말이죠.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CH가 루트 2. 자, 이 값이 4다. 그러면 AB 길이는 루트 2분의 8 되니까 4루트 2가 되겠네요. 자, AB 길이가 4루트 2면은 자,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 내리면 수직 이등분 되니까 요 길이는 당연히 4루트 2의 절반이 2루트 2가 되겠고요. 그러면 C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에 의해 가지고 1대 2대 루트 5네요. 루트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반지름 루트 10의 제곱이더라.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자, 평행이동입니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이 직선은 어떻게 되죠? Y 대신에 Y 빼기 3. X 대신에 X 빼기 A. 부호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Y는 X 빼기 A 넘어가면 더하기 1 이렇게 될 건데 얘가 3,5를 지나더라. 5는 3-A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니까 A 값은 계산해보면 자, 넘기면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이 직선을 yX에 대칭이동한 도형이 자기 자신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yX 대칭하면 x 대신에 y 대입, y 대신에 x를 대입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원래 직선인 이 녀석하고 일치하더라. 자, 두 직선이 일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의 개수의 b랑 y의 개수의 b가 같고 상수항의 b까지도 당연히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녀석이 이제 1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다. 손쉽게 3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겠죠. y꼴 x의 대칭 이동을 해도 자기 자신 된단 말은 이 직선 자체가 y꼴 x에 대해서 대칭되는 놈이다. 이 말이죠. y꼴 x에 대해서 대칭되는 직선이 되려면 당연히 얘하고 수직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a는 바로 볼 수 있죠. 플러스 2가 여기 2x 더하기 2y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바로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8번. 자, 일단 원의 이동인데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좀 바꿔볼게요.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자, 넘기면 마이너스 6이고 3의 제곱인 9를 더했고 1의 제곱인 1 더했으니까 계산해주면 4가 되네요. 자,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원의 중심만 생각해 봅시다. 중심 3,1을 자, 이제 평이동 시키면 어떻게 돼? 대칭이동 시켜야 되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러면 당연히 이 3,1이라는 점은 3,-1이 되겠고 다시 y꼴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은 마이너스 1,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점 중심이 요런 놈으로 바뀌더라. 얘를 중심으로 하고 당연히 반지름은 바뀌지 않죠. 오늘 얼마든지 대칭이동, 평행이동 해도 원의 반지름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C2라는 원은 이렇게 평이동 시키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는데 두 원 위의 점 PQ에 대해서 PQ 길이의 최소값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상으로 이거죠. 평이동, 대칭이동 이렇게 시켜가지고 똑같은 반지름의 원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나게 되면은 이 녀석을 P인 동시에 Q로 잡아보면 어떻게 돼요? PQ 길이는 0 되겠죠. 자, 그럼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C1이라고 하는 점의 중심은 3,1, C2 중심은 마이너스 1,3. 자, 두 점 이렇게 중심을 연결시켜 주면은 요 길이가 나오겠죠. 그 길이에서 반지름 둘 다 2입니다. 2를 빼주게 되면 PQ 길이 요 놈이 최소가 되더라. 그래서 자, PQ 길이의 최소값은 3,1에서 마이너스 1,3까지의 거리 3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6 더하기 1 빼기 3의 제곱 4네요. 거기다가 2를 두 번 빼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루트 22니까 2루트 5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됩니다. 당연히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반지름 두 개 쭉 더하면 되겠죠. 요렇게 가서 요 점을 P로 잡고 요 점을 Q로 잡으면 거리에서 반지름 두 개 더한 값 2루트 5 더하기 4가 최대값이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0,9에서 자, 저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은 0,9라는 점을 알고 있죠. 기울기만 모릅니다. 그래서 y는 mx 더하기 9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원과 직선이 접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써야 될 게 뭐죠? 아,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d가 r이다. 자, d는 r 쓰셔야 됩니다. 자, 해서 당연히 이 직선 일반형으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여기다 적을까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집어넣으면 9의 절대값 9만 남죠? 이 값이 반지름인 삼각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약분시키고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3이다. 자,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러면 m제곱은 8. 따라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접선은 어떻게 되죠? y는 2 루트 2x 더하기 9 한 개 하고 마이너스 2 루트 2x 더하기 9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골라내면은 3번에 있네요. 10번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K값의 범위 어떻게 되나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D가 이 원의 반지름 요게 반지름이죠? R보다는 작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D는 R보다 작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 0,0에서 자, 이 직선 일반형으로 슬쩍 바꿔놓고 나서 거리 구하죠. 루트 1 더하기 1분의 00 집어넣으면 K의 절대값 얘가 반지름 2보다는 작아야 된다. K의 절대값이 2루트 2보다 작으니까 K는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크고 2루트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중심과 반지름 구하라고 했습니다. x제곱 빼기 6x 더하기 구하면 되겠죠. 바로 가죠. x 마이너스 3의 제곱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4가 필요합니다. 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자, 상수항 넘깁시다. 마이너스 12 넘기면 10인데 여기에 9를 더했고 여기에 4를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전부 다 더해지면 얼마가 되나요? 25네요. 자, 됐습니다. 중심 3,-2 반지름 5인 원이다. 이렇게 해서 5번으로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2번 A와 B의 교집합이 B다. 그러면 B가 A에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 관계를 그림으로 좀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그려놓고 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나서 보시죠. 기억, A가 B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반대죠. 틀렸고. 니은 A가 B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합집합하면은 당연히 A가 된다. 맞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은 여집합이죠? 반대관계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 포함하는 게 맞네요. 디귿 맞습니다. 리을 A 차집합 B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공집합이라는 보장이 없죠. 당연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네요. 4번으로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자, 집합 A, 집합 B 이렇게 주어졌는데 3이 공통원소구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녀석이 지금 차집합 2개 합집합한 거니까 대칭 차집합이네요. 자, 일단 그림을 조금 그려서 해석을 해볼까요? 자, 집합 A는 A의 원소가 이렇게 3개가지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든가 여기 들어가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A 차집합 B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A 교집합 B에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죠. 반드시 둘 중 어딘가 들어가야 되는데 3은 여기 있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근데 더 이상 이제 A집합은 아는 게 없고 B집합의 원소는 3 말고 7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7이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 집합에서 7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7이 없어요. 없으니까 7은 교집합 부분 여기에 있겠구나. 자, 이게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전략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집합의 원소가 7이 있는 게 분명하니까 A-1이 7 되거나 또는 A제곱 마이너스 2가 7 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자, 근데 요렇게도 볼 수 있어요. B집합 원소가 이렇게 있는데 A-2가 1이거나 아니면 1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모르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 전략 중 아무거나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A-2가 1이거나 2가 된다. 요걸 한번 택해 보도록 할게요. A-2가 1이 되는 경우 하고 2가 되는 경우 두 가지로 갑시다. 자, 그러면 A가 3 되는 경우일 건데 A가 3인 경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집합 A는 3 빼기 1인 2 3의 제곱 9 빼기 2니까 7. 자, 이렇게 되면 자, 일단 요까지 맞아떨어집니다. 집합 B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3, 7, 1. 자,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걸 만족하게 되겠죠. 여기 1, 여기 2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이제 A-2가 2가 되어서 A가 4가 되는 경우는 집합 A는 3. 4 집어넣으면 4 빼기 1, 3 되니까 똑같고 그러면 16 빼기 2니까 어떻게 돼요? 14가 돼버리니까 7을 안 가지고 있어요. 이미 여기에서 안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요 경우가 맞구나. 즉 A가 3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A-1이 7이거나 A제곱 마이너스 2가 7이다 라고 해도 똑같이 이제 푸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A는 3 나왔고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3 더하기 2 더하기 7이니까 B는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15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자, 차근차근 개수를 좀 따져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집합 X는 4하고 5는 반드시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이고 가장 큰 원소가 홀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기준 잡을 것인가 다를 기준 잡을 것인가 뭐 요거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겠는데 가장 큰 원소 홀수가 지금 집합 A가 8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고 홀수는 어떻게 돼요? 1, 3, 5, 7 이렇게 4개잖아요. 4개니까 자, 다조건에서 가장 큰 원소 집합 X의 가장 큰 원소는 이미 5를 갖고 있죠. 그래서 5가 가장 큰 원소던가 아니면 7이 가장 큰 원소던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해서 다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갈라볼게요. 집합 X의 가장 큰 원소가 7이 되는 경우부터 가봅시다. 자, 가장 큰 원소가 7이 되면은 집합 X는 4하고 5는 반드시 가지고 있고 자, 7 가지고 있어요.
7이 가장 큰 원소니까 어떻게 돼요? 8은 가지면 안 되겠죠. 8은 가지면 안 돼. 자, 이렇게 쭉 한번 써보고 생각할게요. 4하고 5는 반드시 가지고 있고 7도 반드시 가지고 있다. 근데 7이 가장 큰 원소니까 8은 가지면 안 돼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되는데 나 조건에서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다라고 했습니다. 자, 합이 홀수다 그러면은 당연히 뭘 기준 잡냐면은 홀수가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짝수는 몇 번을 더하게 돼도 당연히 짝수인데 홀수는 짝수하고 더하게 되면은 홀수가 될 것이고 홀수를 2개 더하게 되면은 짝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홀수가 기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다라고 하게 되면은 홀수가 전체적으로 1개 있거나 또는 3개 있거나 또는 5개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즉 홀수에 있어야 된다. 요걸 조금 기억해 두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하고 5는 이미 짝수 홀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홀수예요. 합하면은. 근데 여기다가 홀수 한 개 더 더했잖아요. 그럼 짝수가 되겠죠. 그러면 무조건 홀수는 1개나 3개나 5개나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홀수가 남아있는 게 1하고 3 2개 있잖아요. 얘 둘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둘 다 들어가면 합이 무조건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1과 3 중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1이 들어가냐 3이 들어가냐 정하는 방법이 2가지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이제 2하고 6이 남았는데 2하고 6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이미 나 조건, 다 조건을 만족한 상태니까. 그래서 2가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2가지 6도 2가지 해서 총 8개. 자, 가장 큰 홀수인 원소가 7인 경우는 이렇게 8개 나온다는 거. 두 번째, 그 다음 가장 큰 원소, 홀수인 원소가 5가 되는 경우 이미 4, 5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x가 4하고 5. 자, 5가 가장 큰 원소예요. 그러면 4하고 5는 가지고 있고 그러면 5가 가장 큰 홀수인 원소면은 5보다 큰 원소는 가지면 안 되겠죠. 제외. 자, 그러면 홀수가 이미 1개니까 어떻게 돼요? 홀수는 지금 1과 3이 있습니다. 그러면 x집합은 둘 다 가지거나 아니면 둘 다 안 가지는 경우만 가능하겠죠. 1, 3이 둘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1, 3이 둘 다 안 들어가게 되면은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됩니다. 그래서 1과 3을 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는 총 2가지. 이렇게 되죠. 그리고 2만 남았네요. 2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2가지 해서 총 4가지가 가능하네요. 그러면 8 더하기 4 해서 12. 정답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자, 원소의 개수 묻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좋습니다. 전체 집합 그리고 집합 A, 집합 B 이렇게 있죠. 자, 지금 쓰는 숫자는 원소가 아니고 원소의 개수. 자, 전체 집합의 원소가 100개인데 집합 A가 60개를 갖고 있고 집합 B는 33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집합 이 부분이죠. 35개의 원소 갖고 있으면 60에서 35를 뺀 25 여기가 그 집합의 원소고 33에서 25를 빼게 되면은 8 여기가 비차집합 A 원소 개수죠. 자, 3개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5 더하기 25 더하기 8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68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아, 이 녀석은 전체 원소의 개수 100에서 68을 뺀 값이다. 그래서 32 이렇게 쉽게 파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이번 문제부터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이 있습니다. 길게 3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PQ라는 점을 잡았는데 PQ가 두 직선의 서로 수직이에요. 서로 수직인 상태에서 PQ 찍고 나서 O하고 연결했더니 삼각형 OPQ 넓이가 3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PQ 길이를 밑변으로 잡으면 O에서 이 PQ까지 선그으면은 이렇게 이제 높이가 나오겠죠. 수선의 말을 H라고 합시다.
우선 우리는 PQ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게 PQ가 되겠죠? PQ는 자 3x 빼기 y 더하기 2는요. 3x 빼기 1 더하기 빼기 1은 0이니까 루트 3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자 어떻게 되죠? 어느 점 0,2를 찍든 뭐 1,5를 찍든 어느 점을 찍는다 하더라도 2 빼기 마이너스 1 요게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이해하시면 좀 빨라지시겠죠 계산이. 그러면 루트 10분의 3이 PQ 길이가 됩니다. 자 하면 높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높이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PQ 길이 높이 OH. 자 이게 이제 삼각형 넓이가 됩니다. 이게 3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PQ를 루트 10분의 3으로 구해줬으니까 OH 길이는 3이속 약분되어서 2루트 10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PQ라고 하는 이 선분까지의 거리, 원점에서의 거리가 2루트 10이 되는 이런 직선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알 수 있는 게 PQ가 이 두 직선하고 서로 수직이다. 수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즉 PQ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A 값은 쉽게 나오죠. 자 Y좌편 B라고 두고 나서 풀어봅시다. 자 이제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2루트 10이다. 얘 써먹어야겠죠? 일반형으로 바꾸는 작업 3을 곱해 주시고요. 그러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3b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0,0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해보도록 하죠. 루트 1제곱 더하기 3제곱분의 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b의 절대값 이게 2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b의 절대값은 그냥 3b로 나올 겁니다. 루트 10 올라가게 되면 20 따라서 b는 3분의 20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자, 점 A에서 이렇게 이제, 거울이 있다. 근데 거울에 이렇게 이제 빛을 쐈더니, 자, 요쪽 튕겨가지고, 반사되어가지고, D점에 딱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B점은 O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얘가 얼마냐? 이거 물은 거죠. 자 그러면 빛을 쏘게 되면 당연히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게 되죠. 이 각이랑 이 각 같게 되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입사각 반사각 같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쓰려고 하냐면은 요 점을 요쪽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가지고 A'의 점을 잡아봅시다.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면 당연히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죠. 직각에 대칭시켰으니까 길이 같고 요거 공통이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가 같습니다. 이가 같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두 개가 막곡지각으로 같다 이렇게 될 거니까 이 A', B, C는 하나의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꺾여 보이는데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가더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점을 O로 잡아주시고요. 점 A를 3,5로 잡아주고 점 D를 9,2로 잡아주시면 이 점 A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마이너스 3,5를 생각해주고 점 D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D'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과 D를 프라임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요렇게 대충 됐네요. 자, 요렇게 되면은 요렇게 되었을 때 이제 요쪽하고 요쪽에 만나는 점 얘를 B로 잡고 얘를 C로 잡으면 될 것이다. 요렇게 되겠죠. 자, 실제로 요렇게 연결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요각 입사각 반사각 같은데 막곡지각으로 갔다. 요렇게 딱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최단거리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B를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A'과 D'
두 점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y는 자 기울기 9 빼기 마이너스 3분의 y좌표 마이너스 2 빼기 5의 기울기고 요 점으로 정리할까요? x 빼기 마이너스 3 더하기 5 이렇게 되죠. y는 마이너스 12분의 7 x 플러스 3 더하기 5 정리 안 할게요. 왜냐? 자 b점 좌표만 구하면 됩니다. x에 0 집어넣으면 되겠죠. x에 0 집어넣고 계산하면 y는 마이너스 12분의 7 곱하기 3 더하기 5가 될 것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7 더하기 5가 되어서 4분의 20 빼기 4분의 20 빼기 7 하니까 4분의 13 이렇게 되네요. 아 그러면 0,4분의 13이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4분의 13m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최단거리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소수령 세 번째 문제. 원점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M1, M2라고 하자. 뭐 구조상 이렇게 되는 거죠.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두 개 그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 그었는데 뭐 접선이라고 합시다. 자 얘 기울기가 M1이고 얘 기울기가 M2더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 자 이 기울기 두 개를 구해야 되는데 항상 접한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할 것 같다. 이거 항상 쓰셔야 되겠죠. 근데 중심은 3,1 반지름은 2다. 이렇게 파악되니까 자 일단 원점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둬뒀습니다. 0,0이 아니죠. 3,1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표현해주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3m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게 반지름인 2와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볼까요? 루트 3m 마이너스 루트가 아니죠. 절대값 2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 자 양변 제곱하게 되면 9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은 4 곱하기 m제곱 더하기 1 자 4m제곱 넘어가면 5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4가 넘어가면 빼기 3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2차 방정식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2차 방정식이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 m값 계산하면 이제 기울기 두 개가 나오는 건데 문제는 정수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m1, m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25 곱하기 m1 더하기 m2 전체 제곱 마이너스 2m1, m2 그러면 25 곱하기 자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분의 6이죠. 최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5분의 3 자 계산해 주시면 25분의 36 더하기 5분의 6 이렇게 되나요? 자 전개해 주면 36 더하기 이렇게 전개하면 5 25 나누면 5 5 6에 30 그래서 66 정답 66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수령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손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보고 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집합 A, 집합 B 두 개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푼 학생의 집합을 A, 2번 문제를 푼 학생의 집합을 B라고 하고요. 자, 총 60명의 학생한테 풀렸으니까 전체 집합은 이렇게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쓰는 건 이제 원소의 개수입니다. 60. 근데 1번 문제 푼 학생 50명, 2번 문제 푼 학생 32명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1번 문제를 풀었지만 2번 문제를 풀지 않은 학생 그러면 여기죠. A 차집합 B. 자,
자, 여기가 A입니다. 그리고 둘 다 모두 풀지 못한 학생을 B, 여기가 B가 되는데, 자, 이 B를 A로 좀 바꿔볼게요. 하나의 문자를 먼저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어져 있는 숫자 가지고 이제 정리해주면 교집합은 50 빼기 A로 표현되겠고, 자, 집합 B에서 32에서 50 빼기 A를 빼게 되면은 A 더하기 18 이렇게 되겠죠. A 마이너스네요. 자, 이렇게 B차 집합 A가 표현될 겁니다. 그러면 합집합은 이렇게 표현돼요. 세 개 다 더하면은 A 더하기 50 마이너스 A 더하기 A 마이너스 18 계산해 주게 되면은 A 더하기 32 이렇게 되나요? 자, A 더하기 32니까 전체집합 B라고 하는 요 녀석이 전체집합인 60에서 얘를 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게 되면은 28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얘가 B입니다. B. 자, 이렇게 한 문자로 쭉 한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원소의 개수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표현되어 있는 지금 모든 경우를 전부 다 A라는 문자로 표현했어요. 모든 영역을 다. 그러면 다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0 이상이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리를 해가지고 범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A가 50보단 작거나 같다. 여기서는 A가 18보단 크거나 같다. 28보다는 작거나 같다. 당연히 교집합이 되는 거니까 A는 최소값 18, 최대값 28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B의 범위는 당연히 A가 최소일 때 B가 최대가 되겠죠. 18 집어넣으면 10입니다. 당연히 A가 최대일 때 B가 최소가 되겠죠. 28 집어넣으면 0 됩니다. 심플하게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요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A와 B 범위는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요게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푸시는 게 가장 이제 와닿은 풀이가 될 것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요런 유형의 문제들은 대체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A와 B의 교집합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50명, 32명이니까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이 2번 문제를 푼 32명이 몽땅 다 1번 문제를 푼 경우, 그게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죠. 직관적으로 이렇게 최대값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되셨나요? 당연히 최소값은 A와 B의 교집합의 최소값은 합집합에서 나와야 되겠죠. 합집합은 어떻게 돼요? 합집합 하게 되면은 60, 얘를 넘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조금 잡아볼 거거든요. 자, 공간이 좁으니까, 자, 새 페이지를 좀 열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요 놈만 살짝 좀 복사를 해서 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구하는 건 A이긴 한데, 자, 여기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X라고 한번 더 볼게요. 우리 X 범위를 구한다 생각으로. 자, 이 상태에서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 묻는 문제는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자, 최대값은 나왔어요. 최소값은 어떻게 돼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값.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범위는 넘기고 넘겨주면은 50 더하기 32에서 60을 뺀 값보단 크거나 같고 32보단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더하면 82에서 60을 빼면 22부터 32까지.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이 20이고, 최소값은 20이고, 최대값은 32입니다. 그러면 A는 당연히 X가 제일 작을 때 클 것이고, X가 제일 클 때 작겠죠. A 범위는. 자, 20이면 어떻게 돼요? 50에서 21을 뺀 28이 최대값. 50에서 31을 뺀 18이 최소값. 아까랑 똑같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A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 A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교집합 원소 개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B는 어떻게 이제 정리할 것인가? 이건데,
우리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묻는 게 아니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물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합집합으로 정리하게 되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아무리 커봤자 전체 집합 60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얘는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50, 30이면 어떻게 돼요? 합집합 하게 되면 못해도 50 이상은 되겠죠. 그렇죠. NA가 50이니까 원소가. 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녀석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제일 작을 때 최대가 되겠죠. 아, 바로 가죠. 60에서 50을 뺀 10. 그리고 얘가 전체가 60개가 되면은 그때 B가 최소가 됩니다. 60에서 60을 뺀 값이 되겠죠. 그래서 B는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아까 끌어낸 결론하고 똑같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기는 한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최대가 되는 순간과 최소가 되는 순간이 결국 언제를 물어보는지,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푸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수령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 미만의 자연수니까 우리는 1부터 9까지 총 9개의 수로 가지고 집합 A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원소의 개수가 3개입니다. 해서 이 원소들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편의상 이렇게 이제 대소관계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나 조건의 해석이 관건인데 집합 A의 세 원소를 모두 사용해서 만든 세 자리 자연수, 즉 A, B, C 이렇게 뽑았으면 얘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모든 합이 이렇게 되더라. 자,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건데 이렇게 한번 써보죠. 자, A, B, C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세 자리 자연수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몇 개 안 되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총 6개 나옵니다. A 끝났으니까 B로 만들고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C로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6가지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세 자리 자연수 십진법의 전개식으로 조금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A, B, C 이렇게 만든 자연수는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 이렇게 쓰는 거죠. 이 경우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다 더한가?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되는데 쓰다 보면은 규칙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100B 더하기 10C 더하기 A. 이 경우는 100C 더하기 10A 더하기 B. 100C 더하기 10B 더하기 A. 이렇게 되겠네요. 다 더하게 되면은 결국 A가 100의 자리에 오는 경우가 2가지가 있더라. 그러면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0A가 더해지는 거죠. 자, 100의 자리에 B가 오는 경우도 어떻게 돼요? 2가지밖에 없으니까 100B가 2번 더해진다. 100C도 2번 더해진다. 마찬가지로 10의 자리에서도 A는 2번, B도 2번, C도 2번. 1의 자리도 마찬가지 2번씩. 그러니 이걸 전부 다 더하게 되면은 100A, 100A 더하면은 200A. 그런데 200A, 200B, 200C. 자, 10의 자리도 2번씩이니까 이렇게. 1의 자리도 2번씩이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모든 합이 되는 겁니다. 모든 합. 결국에는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 모든 합은 결국 요거 222죠. 222A 더하기 222 B 더하기 222 C니까 요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 이게 세 자리 자연수의 모든 합이다. 자, 요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이제 1776 이상이고 2442 이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22로 나눠주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범위는 222에다가 8을 곱하게 되면은 1776. 222에다가 10을 곱한 게 2220인데 거기다가 222 한 번 더 더한 게 이거죠. 11.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각 자리 자연수의 합이 8 이상 11 이하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가만 조사하시면 되겠죠. 자, 이 녀석을 또 차근차근 또 구해보도록 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8 이상 11 이하가 되는 경우 첫 번째, 우리가 조합을 아직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다 구해줘야 돼요. 근데 일반 대소관계를 조금 설정해 놨죠. A, B, C 순서대로 이제 커진다는 거. 자, 차근차근 가봅시다. 자, 순수쌍은 어떻게 돼요? 순수쌍을 적어봅시다. 작은 수부터 1, 같으면 안 되죠. 2, 5, 1, 3, 4.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1, 4 하면 이제 역전되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2, 3 같으면 안 되니까 3 이렇게 될 것인데 같으면 안 되니까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되는 서로 다른 자연수 3개 나오는 경우는 이 두 가지밖에는 없더라. 두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9가 되는 경우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1, 2, 6, 1, 3, 5, 1, 4, 4 안 되죠.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세 가지 나오네요. 자, 합이 10 되는 경우는 1, 2, 7, 1, 3, 6, 1, 4, 5. 자, 1로 시작하는 건 끝났고 그 다음 2로 시작하는 거 2, 3, 5. 그 다음 2, 4, 4니까 안 되죠. 4개. 자, 규칙 보이시죠? 이제 11 되는 경우는 1, 2, 8. 1, 2, 8이 아니고 맞나요? 맞네요. 1, 3, 7. 1, 4, 6 이렇게까지 가죠. 1, 5 안되고 그 다음에 2, 3 6인가요? 2, 4, 5 이렇게까지. 자, 더 이상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개. 그러면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총 14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가능한 집합의 개수는 14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